안녕하세요, 데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캡처원 프로, 그리고 라이트룸, 그 다음 포토샵,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때까지 사진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퍼펙트 가이드 이것을 쭉 보셨다면 이제 어느 정도는 카메라를 다룰 줄 안다, 어느 정도는 이해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만 이해하셨어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제가 했던 얘기들이 정말 쉬운 거였구나 직접 알게 되실 거예요. 보정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JPG로 촬영을 하시고 나는 보정하는 게 싫어 라고 하시면은 그냥 JPG로 촬영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사진이 좀 더 커나가고 싶다, 아니면은 편집의 기술을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보정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그 보정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겁니다. 자, 먼저 이쪽에 있는 프로그램이 페이지 1에서 나온 캡처원이고요. 제 뒤에 있는 건 안 보이실 텐데 라이트룸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라이트룸. 라이트룸이 사실 제일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라이트룸 같은 경우 좀 다루기가 쉬운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진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 두 개 외에도 포토샵이라는 게 또 있죠. 이 세 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샵이랑 라이트룸 묶어가지고 연간 플랜으로 해가지고 월 11,000원에 여러분들은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1년이면 대충 얼마죠? 132,000원인가요? 132,000원 정도 되고 2년이면 264,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캡처원 프로 같은 경우는 구입하게 되면은 평생 여러분이 소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은 36만원 정도 하고요.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 최근에 소니가 많이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것을 25만원에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우 컨버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로우 컨버팅 프로그램이 말 그대로 로우 파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ACR, 그 다음에 캡처원 프로, 그 다음에 라이트룸,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자, ACR이라는 거 제가 방금 처음 얘기했죠. 일단 말씀드릴게요. 캡처원 프로 페이지 1에서 나왔고요. 라이트룸 어도비사에서 별도로 출시된 프로그램 이름이죠. 그 다음에 ACR, 포토샵에 내장된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로우 컨버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결과물이 좋은 건 뭐냐? 캡처원 프로입니다. 제일 좋은 건 캡처원 프로인데, 여기서 캡처원 프로를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자, 제가 만약에 캡처원 프로의 결과물이 제일 좋다는 걸 대리사님이 말씀하셨네? 그러면 나 저거 사야 되겠다. 30몇만 원 주고 샀어요. 샀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포토샵이 없네. 포토샵도 결제해야 됩니다. 물론 어둠의 경로로 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포토샵을 또 따로 구입해야 되죠. 돈이 이중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실으나 좋으나 포토샵과 라이트룸, 캡처원 프로 이 세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딜레마 때문에 이 선뜻 캡처원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포토샵은 어차피 배워야 되거든요. 당장은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써먹을 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 많이 하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포토샵은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사실 포토샵이 반드시 필요하냐라고 물으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풍경 사진을 정말 전문적으로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정말 포토샵 굳이 있을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캡처원 프로만으로도 정말 살벌한 결과물을 보여줘요, 이거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인물 사진 촬영을 정말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포토샵이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는. 왜 그러냐면 로우 컨버팅 프로그램에서는 성형 보정이라든지 아주 미세한 디테일한 보정은 안 돼요. 이게 결국은 포토샵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인물 사진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포토샵은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토샵이 좋다 해도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굳이 포토샵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인물 사진을 많이 안 찍는다면 말이죠. 굳이 저렇게 월 11,000원씩 이렇게 지불해 가면서까지 포토샵을 굳이 쓸 이유가 있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일단은 정확한 해답은 아닐 수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 개의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먼저 파일 관리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파일 관리 측면. 일단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카탈로그라는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죠. 그 사진의 이미지에 대한 메타 정보를 불러와서 그 다음에 그 메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베이스를 해가지고 보정을 들어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프로그램,
그 카탈로그 안에서 앨범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고, 예. 그리고 새로운 카탈로그 만들 수도 있고, 카탈로그 병합을 할 수도 있고요. 카탈로그를 딴 데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카탈로그를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카탈로그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라이트룸의 최대 단위,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죠. 사진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놓고 사진을 불러왔어요, 라이트룸에서. 그걸 보고 임포트라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가져오기죠. 예,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고 한참 하다가 나중에 이 사진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다른 폴더로 좀 옮겨놔야지 하고 외장하드로 옮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라이트룸은 멍청하게도 그 사진이 어디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띄우게 되죠. 네가 좀 찾아줘 라고 사용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ACR, 그가 포토샵에 내장된 ACR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은, 그거는 이제 ACR 단독으로 파일 관리를 하지 못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여기에 달라붙게 되냐면은 브릿지죠. 예. 이거는 어도비 포토샵을 사용자라면은 다운을 무료로 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브릿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브릿지 프로그램 자체가 좀 허접합니다. 예. 이 브릿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카탈로그로 접속을 해, 카탈로그 방식이 아니라 이제 폴더에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사진을 편집하는 기능인데, 쉽게 말하면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동영상이나 어떤 사진을 찾기 위해서 내 컴퓨터 들어가서, 그 다음에 사진 폴더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 어디 무슨 지역에 있는 폴더에 내가 여기 넣어놨으니까 이 폴더를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폴더에 지정해 놨으면 여러분들은 그 폴더를 찾아서 순서대로 들어가시기만 하면은 브릿지에서 쉽게 사진을 찾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이 로우 전용 관리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프로그램이 상당히 느립니다. 너무 많은 리소스를 잡아먹어요. 그리고 버벅대기 일수고, 그래서 저는 브릿지는 정말 대수면 정말 작은 양의 사진만 찍으시는 분이라면 상관없는데, 많은 양의 사진을 한 번에 찍으시는 분이라면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캡처원인데, 캡처원은 ACR에 있는 직접적으로 파일에 접속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라이트룸에 있는 카탈로그 형식으로 관리하는 능력, 이거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에 직접적으로 연동을 해가지고 바로 관리할 수 있는 세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카탈로그 방식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 방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캡처 프로죠. 그리고 이제 사진의 결과물적인 면에서 좀 봐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동일 실력을 가진 사람이 보정을 했을 때, 세 개의 프로그램을 놓고 똑같이 보정을 했을 때 가장 우수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보정 프로그램은 당연히 캡처원 프로입니다. 이거는 이 두 라이트룸과 ACR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이제 캡처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면 전문 스튜디오나 전문 사진 작가분들 있죠. 그런 프로 사진 작가분들이 캡처를 많이 선호를 하고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라이트룸이 상당히 허접한 프로그램이냐? 아닙니다. 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라이트룸도 정말 우수한 프로그램이고요. 여러분이 취미로 생활을 하면서 취미로 사진을 찍으시면서 정말 부족함 없는 그런 능력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솔직히 저는 직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라이트룸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캡처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랑 라이트룸을 사용할 때랑 저는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프로가 이제 가장 우수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지만은 다루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 조금 라이트룸에 적응이 좀 되신 분들은 캡처원을 넘어왔을 때 좀 많이 적응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다시 라이트룸으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다시 되돌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반면에 라이트룸 같은 게 어떠냐면은, 사진을 이제 처음 시작하고 처음 보정 임무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정말 쉬운 메뉴, 정말 쉬운 인터페이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큰 장벽이라는 그런 느낌이 없이 바로 자연스럽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라이트룸입니다. 그리고 라이트룸은 강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블로그, SNS, 뭐 유튜브 차고 넘치는 게 라이트룸 강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그냥 바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책도 있죠. 뭐 여기서 깨알 같은 제 책 광고가 나가게 될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책도 있어요. 이런 책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좋은 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보다 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충분히 좋은 라이트룸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캡처 프로는 어떤가요? 없어요. 예, 강좌가 없습니다. 심지어 해외에도 강좌가 없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캡처 프로 한 언제인가요? 한 7년 전에 캡처 프로 공부한다고 어땠냐면은 해외 그 사이트를 진짜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막 직접 임상 실험 해가면서 그렇게 저는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자료가 없어요, 캡처 프로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캡처 프로를 선택하시면 상당히
공부하시는데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캡션 프로를 계속 진행할 겁니다. 최근에 캡션 프로 강좌를 좀 소홀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캡션 프로를 좀 집중적으로 영상을 찍을 예정이니까 캡션 프로를 구입하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배우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ACR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거는 라이트룸이나 캡처원에서 이렇게 파일을 넘겨가지고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넘긴 상태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에 ACR로 채워주는 정도의 기능이란 모를까, 그 ACR 자체로만 파일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브릿지라는 게 또 붙어야 되죠 거기에. 그래서 너무 느려요. 예, 파일 관리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ACR보다는 라이트룸이나 아니면 캡션 프로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자 중심이에요. 이거는 많은 어떻게 하면은 사용자들을 다루기 쉽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이걸 딱 배치를 해놓고 이런 부분들 개발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메뉴가 나는 여기 있는 것보다 이 위치에 있는 게 더 좋은데 이게 변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캡처원은 그렇지 않죠. 캡처원은 사용자 중심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도구를 마음대로 추가했다가 빼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 자체를 틀을 여러분 입맛대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페이지 같은데 이런 데 찾아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캡션 프로가 라이트룸보다 좋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답글을 많은 분들이 다셨어요. 캡션 프로 한번 써보시면 다른 프로그램 절대로 못 쓰실걸요? 라는 이렇게 답글이 달렸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엇보다도 그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다뤄보고 많이 이해하고 있고 하나의 도구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지,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사진 편집 능력이라든지 사진의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프로그램 자체의 성능이 좋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다 바꿨을 때 바로 사진 실력이 향상되느냐, 보정 실력이 향상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득하게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만의 컬러 톤을 찾아가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좋다고 해서 거기에 쓸려서 가져가시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환경, 여러분이 이제 어떤 카메라 사진도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서 카메라의 성능이 받쳐주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카메라가 정말 별로니까 사진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얼마나 이 카메라와 친해져 가지고 촬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이런 질문도 왔었거든요. 학생 신분이라서 그런데 프로그램을 구입할 돈이 여유가 없어서 저는 이제 카메라 회사에서 제조사에서 주는 그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무료 프로그램으로 괜찮다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떤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답변을 못 드렸었습니다. 그분에게. 근데 왜 못 드렸냐? 안 써봤거든요. 저는 무료 프로그램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예, 뭐 있죠, 많죠. 예, 각 카메라 제조사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 거 안 써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괜찮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진짜 한번 찐득하게 파고들면 정말 좋은 결과물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여러분이 앞으로 선택하실 프로그램, 그것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파고드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